때를 놓친 거죠. 한 3, 4년 전. 또 너무 늦었고 한 5, 6년 전에는 알아챘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뭔가 룸이 나왔을 거예요. 5, 6년 전에는 알았어야지 뭔가 룸이 나왔을 거예요. 뭔가를 선제적으로 하든지 뭔가를 대비하든지 아니면 뭔가 돈을 크게 벌든지. 근데 지금은 너무 늦었죠. 다 알잖아요 지금은.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비트모빅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비트모빅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뭐 확률이 전혀 없는 거 아니니까 해볼 만하니까 한 건데요. 예. 지금까지는 뭐 성공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격이야 뭐 오르락내락 하는 건데 제가 비트모빅을 욕 먹으면서도 비트코인을 좀 안다고 착각하는 애들한테 욕을 먹으면서도 제가 고집했던 게 가치를 갖는다 이거라고 한 거기 때문에 가치를 갖고 있잖아요 지금. 비트모빅을 만약에 지금 에어드롭 한다고 하면 줄 엄청나게 쓸걸요? 그게 증명된 거고 그거 가격이 왜 이렇게 안 오르냐 뭐 그런 것까지 제가 책임질 수는 없는 거고 그거는 이제 또 시대가 있는 거고 때가 있는 거죠. 그죠? 또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경영적인 마인드가 있는 CEO를 잘 만나야 되는 거일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챕터 1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처음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무슨 자전거래니 뭐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 제가 샀다 제가 사고 제가 팔았다 제가 사거나 아니면 몇 명이서 이렇게 그런 음모 세력이 있어갖고 비트모빅 음모론자들이 있어갖고 샀다 팔았다 하는 거다라는 거 이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면 가격 갖는 거 자체가 부정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뭐 이런 가격 유의미한 가격대를 거의 2년 가까이 지키고 있으니까 성공한 거죠. 성공했는데 지금 단계에서 물러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지금 단계에서 물러나는 건 좀 이제 나중에 내돈내산으로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너무 책임을 방기하는 거고 너무 무책임하고 이제 도망가는 형태밖에 안 되는 거니까 힘들어도 지금 책임은 다 져야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궤도를 목표한 궤도까지 이제 같이 가야 되는 건데 뭐가 될지는 그때까지도 안 나타날 거예요. 그 궤도는 또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갈 거고 이게 진짜 뭐가 되는 거는 비트코인이 세계를 어떻게 바꾸는지 연결되어 있고 그 고래사냥뿐만이 아니라 그 비트코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 대중들이 또 비트코인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다시 새로운 기회라고 여기고 도전할 것인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고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그냥 오태민 코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게 어느 시점이 되면 그냥 대한민국 코인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감히 말씀드리지만 뭐 기술주의자들이 이렇게 기술을 떠드는 것과 이 모빅은 태생부터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기술주의자들이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러니까 제가 모빅을 가지고 증명하려고 했던 것은 화폐현상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코인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것은 생태계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태계 이렇게 생태계하고 어떤 프로젝트도 이렇게 생태계에 이렇게 파운더가 직접 참여하면서 이렇게 생태계를 엮어가고 같이 호흡하고 같이 뭔가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 없어요. 예. 그냥 이렇게 자기는 이렇게 구름 위에서 멀리서 이렇게 떠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하면서 그냥 뭐 몇 마디만 해주고 뭐 기술적인 얘기나 해주고 그게 이제 비탈릭의 전략인 거고요. 저는 뭐 한국에 시작해서 그런 가능했지만 이렇게 찾아가고 만나고 계속 이제 생태계를 조성하려고 하고 하면서 이제 생태계가 중요하다는 것은 이제 이 모빅만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정리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한국 코인이라고 볼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코인으로서 유망한 코인의 대안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이것까지 저는 이제 예측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사람들은 한국인들은 비트코인 놓칠 것이고 너무 늦게 발견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대안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술주의자들이 뭐 성의 없이 없거나 책임 없이 만들어서 내다 팔아버린 러그풀이 너무나 만연한 그런 기술주의 코인들에 혹 빠져가지고 날릴 것이고 그러다가 보면 이제 남는 게 이런 착실하게 이제 신뢰를 쌓아가는 생태계 위주의 코인 프로젝트일 텐데 모빅이 그걸 하고 있고 이제 모빅을 보고 인사이트를 얻은 기업이나 누군가가 또 따라할 수 있겠죠. 어떤 요소들을 버무려 갖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시대가 왔을 때 그게 뭐 빠르면 5년 안에 올 거고요. 늦어도 10년 안에는 오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은 이제 그 게릴라들이 가고 막 싸우고 하면 나중에 평정은 정규군이 들어와서 하지 않습니까? 그 정규군이 아직 안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바닥에 정규군은 국가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빅테크를 의미하거나 아니면 빅테크로 잘하는 어떤 그런 기업이 되겠죠. 예.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영일이처럼 생각하면 그게 이렇게 선으로 뭐 이 챕터가 끝나고 이 챕터가 끝나고 그것도 또 하나씩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후죽순 생기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도태되고 뻗어나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빅은 앞으로 굉장히 많은 기회들이 있어요. 지금은 뭐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이지만 그거는 이제 한국이라는 특수성 속에서 밑에서 생태계는 활발하게 계속 구성이 되고 있는데 이게
위에서는 아직도 눈치 게임을 하고 아직도 편견을 가득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잔뜩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요. 뭐 그런 것들은 모빅이 잘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과 뭐 리플과 이더리움이 주는 충격에 의해 가지고 해소가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도 이더도 리플도 한국과 무관하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제대로 된 한국인들이 많이 갖고 있고 그것이 어필이 되는 그런 국면이 올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래서 한가구 한모빅 운동도 할 거고요. 그리고 광주에 가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가을에는 좀 선선하게 대청봉은 좀 너무 무리다. 그리고 나이 제한이 좀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좀 들어서 한 뭐 2시간 정도 편도로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는 산을 해관 중심으로 해갖고 에어드랍을 할 생각이에요. 뭐 에어드랍은 한 2년 1모가 좋을 것 같은데 2년 1모, 그러니까 2년 후에 1모 주는 걸 해갖고 뭐 아니 그거보다 더 좋은 조건을 해주면 행사를 못해. 1,000명 와 1,000명. 그래서 2년 1모를 해줘도 수백 명 올 거예요. 그 야트막한 것도 아니지. 한 2-3시간 올라가는 거니까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 아니라 차로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서 올라가는 거니까 그런 걸 이제 해관 중심으로 뭐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 뭐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지역사회하고 연결돼야 돼요. 이게 국립공원 같은 데 허가 안 받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국립공원 같은 건 안 되고 지역에 좋은 산을 이제 지역에서 어떤 그런 해관들이 연주를 이용해서 이제 사전 작업을 해놓으면 행사를 해나가면 되겠죠. 뭐 대청봉이 아니니까 뭐 40대도 올라도 되겠죠. 50대도 올라도 되고 뭐 죽게 하겠어요. 너무 노인들은 좀 안 되니까 뭐 노인 금지는 좀 할 생각이에요. 노인 차별이 아니고 그 위험하니까. 노무 모시고 그런 거는 좀 그러면서 시간을 기다리는 거죠. 이렇게 전력거래소도 저를 부르는 것처럼 조금씩 안 변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회관들하고 협의해서 돌아가면서 해야죠. 왜냐하면 지역회관 활성화 방안에 도움이 될 거예요. 지역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인천은 회관이 없잖아요. 그게 뭐 어디서 하면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지역 지자체나 이런 데하고 협의가 안 되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그렇게 숙성이 돼야 돼요. 제가 90만 원 찍고 1년을 고생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왜 그걸 고려하지 못했지? 비트코인도 손바꿈을 다 하고 나서 반등을 했는데 왜 나는 비트모빅을 비트코인 본따서 하면서 손바꿈을 이렇게 피해야 될 걸 생각했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손바꿈 피해야 될 일이 아니라 일어나야 될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보다 10만 원 끌어올리는 거 그거 1도 아니에요. 1도 아니에요. 근데 얌체가 나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기대 가격이 50만 원밖에 안 되는 홀더들 다량을 홀더한 사람들이 자기는 너무 싸게 얻은 거야. 50만 원이어도 돼. 라고 하는 홀더들이 잔뜩 있다면 뭐 있는지 몰라요. 40만 원 유지 안 됩니다. 바로 떨어져요. 그들한테 당합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은 그냥 그들이 성숙하든지 팔고 나가든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새로운 손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고 있어요. 새로운 그런 수요는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 보는 분들은 그냥 단기적으로 이렇게 되면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냥 이 정도 내구성을 보여줬으면 한순간에 패닉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손바꿈 해야 된다. 이 비트코인도 $1,000 한번 찍고 3년 손바꿈했어요. 3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때. 그런 줄 아세요. 이 홀더들이 다 정신 차리면 100만 원, 200만 원 금방 가요. 근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먼저 그때 되면 이제 먼저 팔고 어차피 떨어질 건데 먼저 팔고 빨리 튀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위해서 러그풀이 발생하는 거거든. 그러면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피해를 봐요. 저도 힘들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아키텍처 같은 이 가격 덕분에 콘솔 다 지금 좀 더 버블러져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물론 제가 뭐 일부러 떨어뜨리는 쪽으로 이 일을 하진 않아요. 올리는 쪽으로 일하고 움직이고 하지만 그래도 중립을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떨어지는 게 좋은 분들도 있거든요. 떨어지는 게 좋을 수는 없죠. 그냥 머무르는 게 좋을 수도 있고 그렇게 이해하시고 한 가구당 1모빅 갖는 거는 명분이 너무 좋잖아요. 그죠? 뭐 사든지 받든지 하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모르 0.01 0.01의 확률인지 0.01%인지는 각자 판단하는 거고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제 지인들이 10년 전에 하나만 샀으면 30만 원에서 70만 원에 하나만 샀으면 지금 물론 샀어도 못 지켰겠지만 어쨌건 하나 사고 까먹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 사서 어떻게 제가 저렇게까지 얘기하는데 한 50만 원 돼서 하나 사보지? 라고 까먹었어. 지금 열어봤더니 1억 5천만 원이야. 물론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때 내가 왜 10개 안 샀지? 뭐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도 없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네. 그래서
상황 바뀌고 있고, 비트코인은 뭐 원래 올라가면 이렇게 고래들이 움직입니다. 5월 달에도 6천 개가 움직였죠. 11년 이상 된 비트코인이, 그죠? 가격 5월 초에 오르니까 바로 움직였잖아요. 6천 개. 그래서 그런 11년 된, 12년 된 이런 코인을 움직이면 한동안 가격 안 좋습니다. 그거 당연한 게 그거 받아내야 돼요. 아무리 이게 물량이 많아도 5천 개가 쏟아지면 그거 받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려요. 비트코인도 뭐 계속 손을 바꾸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팔고 나간다서 미워할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그래도 10,000달러에서 정리 안 하고 50,000달러 정리 안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고래들, 우리 모빅도 고래들이 산에 갔다 와서 바로 판 사람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지켰기 때문에 이 가격인 거고요. 90만 원 갔을 때는 다들 제가 느꼈어요. 눈깔이 뒤집어져가지고 이 졸부들 만들어놨더니 눈깔이 뒤집어져가지고 이 탐욕에 쩌든 눈깔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증상이 나타나. 일단 먹는 물을 바꾸거나 아니면 진로를 바꾸거나 직장을 때려치거나 뭐 이런 짓을 막 벌이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이제 자기의 발등을 찍고 그러면서 이제 고난의 시간을 이제 더 강화하는 거죠. 이게 쫓자들이라서. 뭐 비트코인이 올라서 뭐 입는 옷을 바꾸고 타는 차를 바꿨다. 야,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왔을까요? 네? 아마 망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망하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바꿨는데 바로 또 80원 날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러면서 그죠? 네, 그냥 무념무상의 어떤 경지가 있어야 돼요. 예. 이 자체를 좋아해야 돼요. 이 현상 자체, 이 공부. 너무 조금씩 팔면서 뭔가 한다. 그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생활을 이제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또 분산이 되는 거니까. 근데 팔자 고치려고 하다가 이제 크게 다칩니다. 우리도 그랬어요. 90만 원 되니까 눈가리 뒤집혀져가지고 이제 100만 원, 200만 원 꼭 갈 줄 알고 이제 막 다 바꾸다가 이제 10,000원까지 바꿨으면 이제 큰일 난 거고 애인은 여러 번 바꿨을 거고 하여튼 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좀 매맞는 시기가 좀 필요한 거죠. 그래야 그 다음 레벨로 가죠. 그 다음에 뛰었을 때 이제 그때처럼 행동하지 않는 거죠. 한마디로 졸부처럼 행동하지 않는 거죠. 제가 후회했어요, 사실은. 졸부들 잔뜩 만들어서 내가 뭐한 짓이냐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운입니다. 산에 오셨던 분들, 제주도 오셨던 분들. 제주도 지갑이 제일 많이 튀어나왔대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약간 언밸런스가 있었어요. 그건 제가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끝내려고 했었던 건데 이게 LA하고 호주는 잘 안 나오는 게 거기는 품이 많이 들어갔어요. 좀 더 노력이 되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파이코인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LA하고 그 호주에 올 정도가 되면 본인들이 여유가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유가 이게 무시할 수 없는 게 이제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주도는 쉽게 맘먹었던 것 같아요. 쉽게 맘먹고 그때 뭔가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마감치고 막 이랬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준 거죠.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이 풀린 게 제주도 지갑인 거죠. 우리는 이제 트랜잭션 다 보니까 그래서 이 제주도에 와가지고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러잖아요. 그 대학생들도 와가지고 내려오면서 바로 팔아서 300만 원 챙겼다는 거 아니에요? 제주도에 와갖고 300만 원 챙기면서 이제 우리 생태계 저주하고 떠난 대학생들도 있어요. 하여튼 조금 별로 노력에 비해서 쉽게 얻은 장부였던 거죠. 그게 이제 정리가 되면서 우리가 고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약에 500만 원 돼가지고 500만 원 치면 이제 200만 원 쭉 미끄러지면서 그때 이제 호주 지갑, LA 지갑이 나오겠죠. 그 500이라는 기준에서 보면 굉장한 행제니까 버텼던 것들. 그러면서 또 손 바꾸고 또 가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아도 또 이제 500에 또 사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은 이제 200 되면 저보고 나방 나오라 그러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 저는 튀겠다 이런 거죠. 어느 정도 개도 올려놓고 내가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영원히 못 벗어나겠더라고. 이게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런 과정에 있는 겁니다, 모빅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장 전체를 크게 보셔야 되고요. 맥시 애들처럼 비트코인 와인은 전부 사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운이 나쁘진 않을 거예요. 비트코인이 워낙에 괜찮지만. 근데 비트코인을 모빅을 통해서 산 사람들은 꽤 많이 가졌을 텐데 비트코인만 산 사람들은 갖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모빅을 통해서 산 사람들은 좀 우리 입장에서 얄밉지만 그들은 그래도 산에 와서 비트코인을 많이 갖게 된 거죠. 그런 걸 봤기 때문에 또 사람들은 이제 비트코인을 바로 갈 수 없으면 모빅을 통해서 가겠다. 모빅이 좀 빨리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모빅이 빨리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많은 사람들이 믿으면 모빅이 빨리 올라갑니다. 검증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제 시작한 프로젝트가 아니잖아요. 그런 식의 그런 원리로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투표들 잘 하시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나라는
이 모델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내전 중이거나 내전으로 가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욱더 비트코인과 비트모빅에 정진을 해야지. 우리가 뭐 다른 대안이 어디 있어요? 예. 분명한 건 뭐 지도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도 아니고 지도자가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거는 더더군다나 아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오늘 제 이 독후감이. 예, 그랬다면 저로서는 성공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이 우리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미시적인 존재지 거시적인 것을 논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렇게 많은 걸 알지 않아요, 사실은. 이념을 우리는 따르는 것 뿐이죠. 각자의 이념을 따르면서 각자의 시뮬라시옹 안에서 각자의 세상을 살다가 각자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고립된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는 미시적인 인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교양의 출발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되게 야만스러워. 인간의 사상이라는 게 되게 폭력적이에요. 여러분 안녕.